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네 번째 시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정말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볼게요. A, B, C. 지금 A가 세 개 같은 게 있죠. 자, 이거의 순열의 수를 계산해 볼 건데, A, B, C. 이거 일렬로 나열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렬로 나열한다면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중복순열까지 배운 거니까는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5 팩토리얼이라는 거에는 요 A, 같은 A 세 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전부 다른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원순열에서도 했듯이 그렇다면 이거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즉 퍼뮤테이션처럼 계산을 했을 때, 순열처럼 했을 때 과연 한 경우당 중복되는 게 얼만큼 있느냐, 그럼 그 경우만큼을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A1, A2, A3로 해서 각각 다른 걸로 보고선 얘를 한번 나열을 해보는 경우를 더 찾아볼게요. 경우의 수를 셀 때는요,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1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거 자리 바꿀 거예요. A3, A2, BC.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A2 나오고요. A1, A3. 작은 것부터 쓸게요. A2, 그 다음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러고 이제 더 바꿀 거 없으니까 A3, A1, A2, BC. A3, A2, A1, BC. 자,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그렇다면 왜 6개일까요? 왜 6개죠? 그거는 6개인 이유가 뭐예요? A가 3개였기 때문에 이 A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인 3팩토리얼만큼의 개수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전체의 문자 개수만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문자가 중복되어 있는 것만큼 중복된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수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 BC가 있기 때문에 B를 나열하는 경우 1팩, C를 나열하는 경우 1팩 이렇게 더 써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1팩 해봤자 어차피 1이죠. 그리고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따라서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요. 전체 경우 N팩 나누기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숫자를 다 더하면 N이 나오겠죠. 자, 보기 볼게요. 5개의 숫자 1, 1, 2, 2, 3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문자가 총 몇 개 있어요? 5개. 그래서 5 팩토리얼 분해요. 1이 2개, 2가 2개. 3이 하나인 건 계산하지 않을게요.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러니까 2 팩토리얼 없어지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0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가볼까요? 영어 단어 바나나네요. 바나나에 있는 6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에 구해달래요. 모든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모든 문자 총 몇 개 있어요? 6개. 그 중에서 같은 문자 몇 개 있나요? A 3개, B 하나, N 2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6, 5, 4, 3팩. 2 곱하기 1 하니까는 얼마 나오면 돼요? 60 나오면 되고요. 여러분 N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해 달래요. N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을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N을 그냥 양 끝에 놓으면 돼요. 그죠? 요 N이 같은 거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4개만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4개는 뭐가 남나요? N을 양 끝에 했으니까 B가 1개, 그죠? A가 3개죠. 따라서 전체 문자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중복되어 있는 A 3개. 그죠? 그래서 4가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제 2번이요. 6개의 문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요. 자, 총 몇 개인가요? 6개. 그죠? 6개 일렬로 나열하는데 A가 2개, B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6,
5, 4, 3팩. 큰 걸 지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니까는 네, 60 나오면 되고요. 예제 3번이요. 영어 단어 success네요. success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요. 모음이 서로 이웃하게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모음이 뭐였었죠? 아, 에, 이, 오, 오였었죠. 여기서 모음은 뭐가 있나요? U랑 E가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자음이 될 거고요. 그럼 자음은 S, 그죠? C, S가 3개 있네요. 그죠? S 3개, C가 2개, 그 다음 U, E. 근데 여러분, 이웃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웃하게 할 때는 2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는 거죠. 즉, 하나와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와 동일하겠죠. 전체 문자 몇 개인가요? 6개. 그죠? 그 다음에 SSS 같은 거 3개, CC 2개. 이러면 이제 끝났나요? 혹시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랑 요 2개를 자리를 바꾸는 요거랑 같은 경우에요? 다른 경우에요? 요 2개는 다른 경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U1을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만큼 다른 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6, 5, 4, 2, 1, 2. 계산하면 몇 개가 나올까요? 100, 네, 20까지가 나오면 됩니다. 예, 여러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때요? 계산할 수 있겠죠? 같은 것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는요. 자, 예제 4번 볼게요. 수능에서 이제 3점이나 4점 초반에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각 자리의 수가 0이 아닌 4자리 자연수래요. 4자리 자연수니까는 4자리. 이렇게 나오겠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7인 모든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0이 아니니까는요, 요 4개 자리의 합이 7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잘해야 될까요? 경우의 수를 잘 세야 되는데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제일 작은 수부터 잡을게요. 제일 작은 거 1이죠. 1이 3개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오면 돼요? 더해서 7 넣어야 되니까 4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제 기준을 잡았으니까 작은 거에서 요 세 번째 자리에 하나를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3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가 되니까 얘랑 같은 경우죠. 우리는 글자 4개만 찾는 거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까지 바꾸는 거 했으니까 이제는 세 번째 자리 바꾸는 거 있죠. 여기를 하나 키우면 되겠죠. 1, 2, 그 다음 1 쓰면 안 되죠. 1로 넘어가니까 2 하면 7이 나오네요. 그럼 결국 자연수합이 7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총 몇 개요? 4개를 나열하는데 1이 3개나 중복이 되네요. 얘는요 4팩에 1만 2개 중복되죠. 그래서 4, 3, 2, 1 사라지네요. 그래서 12개. 요거 어떻게 되나요? 4팩, 2가 3개 있네요. 3팩. 그래서 얼마예요? 4.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걸로 사건이 끝나고, 요걸로 사건이 끝나고, 요걸로 사건이 끝나죠. 그러니까 각각은 뭐 해주면 되나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4 더하기 12 더하기 4 하니까 총 얼마예요? 얼마죠? 네, 20가지. 네, 20개라고 쓰면 되겠죠. 제가 선생님이 덧셈이랑 뺄셈, 곱셈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혹시 답이 틀리게 되면 우리 오픈 채팅방 있죠? 거기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질문방에 남겨주셔도 돼요.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최단거리 문제에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이 최단거리 문제가요,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나오면 또 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단거리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거대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그 숫자를 매겨가면서 체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숫자 체크하는 방법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제 5번을 볼게요.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네, 최단거리래요. 그럼 여러분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는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네. 아니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최단거리인지 볼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가로를 몇 번 가면 돼요. 이 가로를 A라고 둘까요? 가로를 4번 가고요. 세로 B라고 둘게요. 세로를 2번만 가면 네, 무조건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A, B, A, B, A 이렇게 나온다면은요. 요거는 A, B, A, B, A 이렇게 돼서 무조건 A가 4번, B가 2번만 나오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최단거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최단거리로 간다는 거는 여기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 가로를 A라고 놓고 세로를 B라고 놓는다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와 동일한 형태가 되냐면요. AAAA, BB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수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끌고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라는 실생활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확통 이론, 어떤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경우의 수가 동일하구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환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이거 일렬로 나열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구나. 그 중에서 가로가 몇 개요? 4개. 세로가 몇 개요? 2개. 그래서 6, 5, 2, 1. 총 몇 개요? 15가지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인 문제고요. 예제 6번 하나씩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대요. 도로망이 있대요.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얘는 여러분 P라는 지점을 지나야 되니까는요. 이렇게 가면 돼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면 돼요. 그죠? 그 A에서 P로 가는 경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죠? 4개 중에 가로 2개, 세로 2개. 그죠? P에서 B로 가는 거는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하나, 둘, 셋. 세로 1팩은 안 쓸게요. 자, 그럼 이거 동시에 일어나나요? 따로따로 일어나나요? A에서 B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간다고 사건이 끝나지가 않죠. 따라서 2개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 3, 2, 1 곱하기 4니까는요. 6, 4, 24가지. 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네, 이게 제가 번호를 문제를 중간에 추가해서 못 바꿨어요. 이거 예제 7번이고요.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예제 8번이에요. 네. 그죠? 여러분이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 예제 7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대요. 다음을 구해달래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요. A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10개를 가로가 몇 개였어요? 6개. 세로가 4개죠. 그러니까 19, 8, 7, 6팩에 4, 3, 2, 1이니까는요.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면 210까지가 나오면 되겠죠. 네, 두 번째요. A 지점에서요. 선분 PQ를 거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래요. 여러분 이 PQ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요걸 무조건 지나려면 A에서 무조건 어디로 가요? P로 가고 그 다음에 Q에서 무조건 B로 가야 되는 거죠. 즉 A에서 P로 갔다가요. P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의 길인데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 그죠?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 건 몇 개요? 1개.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4개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동시에. 여러분 이거 계산해주면 5, 4, 3 날라가죠. 그래서 이게 10이고요.
4, 3, 그래서 6이죠. 그래서 60개가 나와요. 자, 그럼 3번. 요 3번이 3번에서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3번 보니까요. A 지점에서 선분 PQ를 거치지 않고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래요. 그럼 PQ를 거치지 않는 거니까 결국 1번, 2번을 보니까 어때요? 전체 경우는 210인데 PQ를 거쳐가는 거는 60까지죠. 그걸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는 답은 150으로 간단하게 나와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6건 이런 걸 배우면은 이제 아닌 걸로 푸니까 괜찮은데요. 이걸 그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이 문제가 응용이 되면 여기에 이제 못 가는 길도 나오고요.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일단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거죠. 3번은 A 지점에서 선분 PQ를 거치지 않고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래요. 그 얘기는 PQ를 거치지 않아야 되니까 P는 가도 되고 Q도 지나가도 돼요. 다만 요 길만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방법을 찾아라 이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가 되고요.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가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을 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적당한 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점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대각선 쪽으로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P라는 점을 잡으면 이렇게 가는 애가 나왔죠? 그럼 여기를 안 거쳐가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는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요 점을 잡기보다는 요 점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무조건 1로만 가야 되니까요. 1로 가고 거기선 선택이 되니까 요 점을 잡아버리면 요렇게 가는 최단 거리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걸 찾아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지우면 결국 지금 한 점을 요 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점을 잡고 나면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스, 여기를 지나가는 케이스는 이제 다 잡은 거죠. 다 잡은 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지 않은 최단거리 또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가는 애들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소의 점을 잡고 싶은 거거든요. 어디 점을 지나면 돼요? 이 점을 잡으면 이렇게 가는 경우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니까 이 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점을 잡으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체크가 되지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아까 녹색으로 했던 거 요 점 하나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 하나 잡으면 되고요. 그럼 밑에는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식으로 생겨요. 대각선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녹색 점을 잡았을 때 그 녹색을 지나가지 않으면서 최단으로 가려면 왼쪽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반대로 아래로 갈 때는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황색 한번 잡아볼게요. 자, Q를 지나도록 할 건데 이 점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가는 최단거리 체크가 되는데요.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 점이 체크가 되죠. 그래서 점을 여기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 아니면 요 점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둘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체크가 돼요. 근데 이 점을 잡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요게 체크가 안 되죠. 그래서 점 또 어디 잡아야 되는지 알겠네요. 요 점. 이 점을 잡으면 어느 점이 또 비어요? 어느 점이 비어요? 여기가 비겠죠. 그래서 대각선 식으로 잡혀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표현해 보면 A, B, P, Q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C, D, E, F라고 둘게요. 생각보다 점이 많이 찍힌 거예요. 지금 보통은 한두 개 찍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 문제가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양하게 변형된 어떤 문제에서도 풀어내려면은요, 기본적인 방법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세 번째요, A에서 E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번째, A에서 F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6팩을 4팩, 2팩. 네, 동시에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C에서 B로 가는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A에서 C로 가서 B로 가는 거니까 15개 나올 거고요. A에서 D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팩을 3팩, 3팩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4팩을 3팩. 곱하면 돼요. 그래서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거 계산해 주시면 80개 나올 거예요. 자, A에서 E를 거쳐서 F로 간대요. A에서 E로 가는 거 5팩을 4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곱하기 2에서 5팩을 2팩, 3팩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요. A에서 E를 거쳐 B로 가는 거 50개 나오고요. A에서 F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A에서 F 간단하네요. 하나. F에서 B로 가는 거 5팩을 4팩. 요거 남선 되죠? 5.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 따로따로 일어난 거죠. 15에다 80에다 50에다 5를 전부 더해야 되겠죠. 15에다 80에다 50에다 5를 더하면 몇 개가 나오나요? 150개 나와서 요거랑 같아진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제 7번 문제가 나왔을 때요. 1번, 2번을 거쳐서 풀어내는 것도 능력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점을 따져서 풀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네, 이론 별거 없는데 그거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중복 조합까지 가지 않고요. 요만큼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예제 8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어요. 이 도로망에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여러분 일단 그림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개를 제가 그려놨죠. 이유는 두 가지로 풀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자,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도 첫 번째 예제 7의 3번 첫 번째 어떻게 풀었어요? 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여기만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어딜 안 가면 돼요? 여기에 없는 길을 잠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길을 그려보면 이 점만 통과하지 않는 경우를 따지면 돼요. 그죠? 왜냐면 요 점만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점 필요하고 둘게요. 이걸 찾아낼 수 있다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처음 보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첫 번째 방법이 언제나 되는 건 또 아니니까는요. 자, 한번 가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전체에서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를 뺄 거예요. 전체 얼마예요? 1, 2, 3, 4, 5, 3. 8이죠. 8팩토리얼에서 어떻게 해요? 가로 5팩, 세로 3팩에서 A에서 P로 가는 거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3팩, 2팩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팩, 3팩, 2팩. 이걸 계산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산해주면 56이 나오고 30이 나와서 26개라고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점을 찍을 거예요. 어딜 찍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이쪽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는 최단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하나 먼저 잡을 거예요. 먼저 쓰진 않을게요. 이 점을 잡을 거예요. 이 점을 잡으면 이렇게 가는 건 체크가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체크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어디요? 보통 대각선으로 잡혀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잡아야 될까요? 이 밑으로 가는 거 안 잡잖아요. 그래서 이 점. 하나를 잡아보세요. 잡으면 체크가 다 되네요. 만약에 나는 이 점 같은데 하고 이 점 잡아보세요. 그냥 이 점 잡으면 이렇게 오는 건 체크가 되지만 이렇게 가는 게 체크 안 되죠.
그러면 이 점이 아니구나 하고 점을 다시 잡으시면 돼요. 이 점?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체크되는데 이거 안 되네?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잡아 보셔야 돼요. 이게 자꾸 내가 판단해보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틀렸으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자꾸 체크를 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의 방법대로 풀고 그거를 이제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세 점을 잡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세 번째 A에서 R을 거쳐서 P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풀어내면 될 거예요. A에서 P로 가는 거 한 개고요. P에서 B로 가는 거 한 개예요. 그래서 한 개. A에서 Q로 가는 거 전체 세 개죠. 가로 하나, 세로 두 개. Q에서 B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다섯 개를 가로 네 개. 3 곱하기 5니까는 15. 15가지 나오고요. A에서 R로 가는 거 한 개. R에서 B로 가는 거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몇 개 나와요? 10개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요거 다 더하면 얼마요? 26가지. 지울까요? 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4차식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 한번 풀어보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질문방이나 아니면 질문방 또는 오픈 채팅방 같은 데 올려주시면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골라서 다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항상 여러분 확률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틀린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틀렸다고 해서 좀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없어요. 틀렸으면 그게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으면 수학 실력은 올라갈 거고요. 특히 확통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